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조상, 그다음에 북방의 막강한 강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예맥 쪽의 그 큰 나라 부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여는 기원전 238년부터 서기 494년까지 존속한 750년 역사의 북방 강대국이 되겠습니다. 한 750년간 지속이 되었죠. 기원전 238년에 북부여에 이제 해모스가 이제 건국을 했고, 그 이후에 해모스의 자손인 헤브가 또 동부여를 창설을 했죠. 그래서 북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모스가 창설을 한 곳이 이제 북부여 중심이 저쪽에 만주 쪽에 둥베이성이죠. 만주 삼성이 둥베이성이 이제 길림성, 랴오둥성, 그다음에 이제 요동성, 그다음에 이제 해이중 장성인데 그 중에서 가장 북쪽이면서 가장 동쪽인 해이중 장성에 있는 하얼빈이 이제 북부여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기원전 238년에 해모스가 북부여를 창설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자손인 헤부르가 동부여를 창설을 하죠. 그 동부여를 창설을 하는데 동부여 쪽은 위치가 어느 쪽이냐 하면은 이제 두만강의 이제 맨 끝에 저쪽 러시아 쪽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 있는 그 두만강 끝에 있는 창춘, 저 훈춘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이쪽에 그 옥조 쪽, 이쪽에 뭐 무슨 함흥, 영흥 뭐 이쪽 해서 이제 보시면은 북부여는 이제 이쪽에 이제 해이중 장성 끝에 이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있었고 이쪽까지 세력을 다 넓혔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해이중 장성 쪽에 이제 주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길림성, 그다음에 이제 이거 랴오닝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북부여는 이쪽에 고구려 위쪽에 위치한 도시 국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부여는 이제 해모스의 자손인 헤브루가 이쪽 동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두만강 끝에 있는 그 훈춘 이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함경도에 있는 영흥 아니면 여기 함흥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영흥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지방을 중심으로 했던 이쪽이 이제 동부여 쪽이고 이쪽이 이제 북부여 쪽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구려의 북쪽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38년이 무슨 해냐 하면은 중국의 진시황이 그동안에 이제 진시황이 이제 12살에 이제 왕이 됐죠. 너무 어렸기 때문에 12살부터 한 20살까지 한 8년 동안은 이제 섭정을 받다가 20살에 이제 드디어 친정을 시작한 해가 기원전 238년이 되겠습니다. 진시황이 이제 친정을 시작을 하면서 나라를 이제 바로 이제 강대국으로 만들죠.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기원전 238년에 친정을 할 때 진시황의 이제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조인데 조이는 이제 진시황의 엄마지만은 진시황의 아버지가 이제 진나라 장양왕인데 장양왕과 엄마인 조희 얘가 난 아들이 아니고 이 조이라는 조나라의 기녀 무희를 장양왕한테 바친 재상 여부리의 자식이 아니냐. 여부리하고 조이가 장양왕한테 이 조이를 바치기 전에 여부리와 관계를 해서 난 자식이 진시황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부리의 자식이 아니냐는 이제 진시황의 의심이 있는데 어떻든 그 여부리라는 사람이 이 조이를 바친 거죠. 진시황 아버지한테 장양왕한테. 그래서 이제 어떻든 조이가 진시황의 엄마인 거는 맞는데 이 조이가 장양왕이 죽고 난 다음에 좀 색을 밝혀서 어떤 남자를 이제 상당히 원하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부리가 노예라는 사람을 아주 남근이 큰 노예라는 사람을 이 조이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조이가 이 노예하고 간통을 하죠. 관계를 맺죠. 그래서 노예의 아들을 2명이나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엄마가 이제 분리를 저지른 거죠. 근데 이제 어떻든 이 노예가 조이의 아들을 2명이나 낳고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조이의 후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고 노예가 상당히 이제 활개를 치고 권력을 국정을 농단을 하고 있는 거를
진시황이 이제 20살에 이제 친정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면서는 어떤 이 소문이 이제 귀에 들어간 거죠. 노예가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뭐 아들이 둘 낳고 뭐 엄마인 조이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제 20살에 젊은 나이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드디어 20살에 친정을 하면서 이 노예라는 고위직, 그러니까 환관으로 위장을 하고 궁궐에 들어와서 조이하고 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 환관은 환관이라고 돼 있지만은 이 환관이 실제로는 거세한 환관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이걸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은 진시황이 이제 지시를 내리죠.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노예라는 고위직 환관한테 너 수염을 깎지 말라. 수염을 강제로 못 깎게 합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죠. 근데 환관이라는 거는 이제 고추를 남근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수염이 안 나죠. 근데 이 사람은 가짜 환관이기 때문에 수염이 난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이 노예를 처형을 하죠. 그게 이제 기원전 238년이 되겠고, 이 기원전 238년에 이제 북부여가 건국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시황은 이제 기원전 259년부터 210년까지 49살에 사망을 하게 됐어요.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을 하고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자 욕심이 나죠. 그래서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늙고 싶지 않다. 그래서 불로장생의 약을 구해와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막 파견을 해서 뭐 동쪽으로 한국 쪽 이쪽 제주도 아니면 이쪽 금강산 이런 쪽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막 보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불로장생의 약을 구해와라 해서 막 보내서 이제 막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었고 실제로 이 세상에는 불로장생의 약이 없죠. 불로장생에서 안 죽고 몇백 년을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로장생을 원했던 진시황이 결국에는 병에 걸려가지고 기원전 210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49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불로장생을 원했던 진시황이 그 당시에도 70살, 80살까지 산 사람도 꽤 있는데 49살에 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진시황이 이제 기원전 259년에 즉위를 태어나서 기원전 246년에 왕으로 즉위를 하죠.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2살 때입니다. 12살 때 즉위를 해서 한 8년 있다가 기원전 238년에 20살 때부터 직접 자기가 친정을 시작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37년 동안 중국을 통치를 한 게 진시황이 되겠습니다. 진시황이 이제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을 하고 나서 11년 후에 기원전 210년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49살 때 사망을 하기 전인 기원전 221년, 그러니까 진시황이 11년 전 38살 때 중국을 통일을 하고 진시황이 황제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북부여는 천신천재, 하느님이죠. 천신천재의 아들인 헤모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압록강 근처에 있던 북쪽 졸본 쪽에서 북부여를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여를 세운 헤브론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주몽이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뻘이 되는 것이 이제 헤모스가 이건 다 설화이기 때문에 이게 고주몽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한참 멀리 떨어진 선조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북부여를 세운 헤모스가 기원전 238년에 북부여를 세웠고 고주몽이가 고구려를 세운 게 이제 기원전 37년이기 때문에 거의 한 200년 후에 헤모스 부여 창건자인 헤모스로부터 200년 후의 사람이 이제 고주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나 할아버지 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먼 한 200년 전에 선조가 되겠습니다. 북부여를 세운 헤모스의 이 해자, 앞에 해자는 이제 태양을 말하는 거고요. 이 헤모스는 단군조선이 위만조선으로 멸망한 기원전 194년에 고조선에서 분리된 게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고조선 계통이죠. 고조선 계통인데 고조선이 이제
연나라 위만 조선한테 멸망한 것이 이제 기원전 194년이 되죠. 그때 이제 기원전 194년에 이제 그 위만이 고조선으로 이제 넘어왔죠. 넘어와서 이제 이 기원전 194년이 또 무슨 해냐면은 기원전 195년에 그 한나라 고제 유방이 사망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이제 진시황이 이제 기원전 210년에 죽고 난 다음에 기원전 209년부터 진승오왕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드디어 이제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그 항우가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 초한전이 이제 격렬하게 벌어지죠. 그게 이제 기원전 209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202년에 끝나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202년에 결국에는 항우 장사가 죽고 그다음에 유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면서 한나라를 건국을 하죠. 그게 기원전 202년이 되겠습니다. 그 기원전 202년에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을 한 이후에 7년 후인 기원전 195년에 7년 만에 유방이 죽죠. 사망을 하죠. 그래서 기원전 195년에 유방이 죽으면서 그때 이제 한나라는 계속해서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그 북쪽에 있던 연나라에서 이제 노관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한나라의 고조가 직접 토벌도 했고 아니면은 이제 한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있는 벙쾌 장군을 보내서 이 연나라를 막 두들겨 패던 공격을 하던 때가 기원전 이제 195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연나라를 벙쾌 장군이 한참 공격을 할 때 기원전 195년에 한고제가 죽죠. 한고제가 죽은 게 이제 기원전 195년에는 이제 한나라 벙쾌 장군이 연나라를 이제 마구마구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연나라가 이제 그 멸망을 했죠. 한나라의 흡입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연나라의 그 최고 군주인 노관은 이제 북쪽에 흉노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이 연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연나라의 귀족인 위만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소지방에 있던 또는 요동지방에 있던 고조선을 공격을 해죠. 그래서 요소지방에 있던 고조선의 수도인 왕엄성 여기에 있던 그 준왕을 몰아내죠. 그래서 준왕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저쪽 한강유역으로 이제 그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그 마한으로 와서 이제 고조선의 준왕 이름이 이제 기준이죠. 기준이 여기서 이제 그 마한을 세우고 여기를 통치를 하다가 또 이제 마한 연합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든 기원전 194년 요때 이제 그 부여가 고조선이 이제 멸망을 이제 저기한테 이제 거의 연나라의 그 위만한테 멸망하죠. 이제 위만 조선이 세우면서 이제 그 부여가 고조선으로부터 분리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조선이 이제 멸망 거의 이제 그 약해지니까. 그래서 위만 조선이 이제 요소지방하고 요동지방에 자리를 잡았고 그 북쪽에 이제 부여가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기원전 195년에. 그래서 이제 위만 조선은 이제 기원전 195년부터 이제 기원전 108년까지 이제 유지가 되다가 기원전 108년에 이제 완전히 이제 고조선이 이제 위만 조선을 끝으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멸망한 게 이제 한나라의 한무제가 이제 공격을 해 와서 요소지방과 요동지방을 점령을 하고 여기다 한사군을 세우고 그래서 한사군의 위치는 지금의 이제 한반도에 있는 평양이 아니죠. 그 한사군의 위치는 요소지방에 있던 낙랑군, 뭐 진봉군, 현도군, 뭐 임등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소지방에 이게 있었습니다. 요소지방에 있었는데 특히 제일 유명한 낙랑군 같은 경우에는 그 만리장성의 끝자락인 그 난하 산해관 요쪽에 자리를 잡은 게 바로 이제 낙랑군이 되겠습니다. 해머스가 건국한 북부여에서 독립한 것이 동부여의 헤브로와 졸본부여의 고주몽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창시죠. 부여의 창시자 해머스가 압록강, 청하, 웅시면에서 목욕을 하던 유화라는 여자는 강의 신인 압록강의 신인 하백의 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사로잡아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제 고주몽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화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설화가 이런 식으로 꾸며진 것은 어떻든 그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이의 정통성을 확보를 하고 고주몽이가 아주 그 위대한 사람이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정통성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증명하기 위해서 200년 전에 있었던 부여의 창시자인 해모스를 그 설화를 가져와서 해모스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주몽이를 그 정당화 또는 품격화 고도화 이렇게 시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북부여에서 독립을 한 동부여를 건국한 헤브론은 금색 개구리 모양의 작은 아이인 금화왕을 얻게 되겠습니다. 뭐 바위 안에서 이제 알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금화왕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헤브루가 이제 그 아들을 못 낳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말이 이제 그 바위 앞에서 가지를 않고 막 울고 있길래 그 바위를 깨보니까 그 안에 알이 나왔고 그 알을 깨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금색 개구리 모양의 아이가 나왔다. 그애가 이제 금화왕이다. 그게 이제 헤브로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금화왕이 나왔고 또 금화왕이 또 아들이 또 뭐 고주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금화왕의 아들의 장남은 대소는 맞습니다. 대소는 이제 그 부여의 왕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차남이 이제 그, 이제 고주머니가 된 거죠. 고주머니가 이제 대소한테 쫓겨나서 이제 부여에서 도망을 가서 이제 고구려를 창건을 하죠. 그래서 자식을 못 낳아서 입양한 아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그 금화왕이. 이 금화왕이 이제 태백산의 남쪽인데 이 태백산이라는 게 지금의 이제 그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백두산도 태백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태백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저 만주 쪽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태백산 남쪽의 우발수에서 유화를 만나서 데리고 온다. 그래서 햇빛이 계속 그녀를 따라다니며 비추고 거기서 잉태한 그녀는 알을 낳고 그 알 속에서 활을 잘 쏘는 고주몽이 나온다. 이게 이제 다 잘 꾸며진 건국설화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길이길이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위대한 자손들이다. 뭐 이렇게 위대한 조상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현실에서는 혼란스러운 고조선 말기에 이제 혼란스러운 그 틈을 타서 세력을 확장한 북쪽에 있던 헤모스가 북쪽에서 고조선에서 분리된 북부여를 세우고 독립을 하고 그 강력한 힘으로 압록강까지 남침을 하던 중에서 압록강가에 있던 강력한 부족인 하백의 딸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동부여의 헤브루가 남침을 해서 유화를 사로잡아서 임신을 시키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고주몽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 이 설화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고주몽이는 동부여의 왕자가 됐지만은 자기보다 이복 형인 대소에 의해서 핍박을 받다가 또 그 남쪽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졸본부여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 고구려를 창건을 한 것이 이제 고구려의 창립 신화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당시에 어떻든 간에 여기 이제 동부여가 이쪽에 있었고 이제 숙신은 이제 음누라고도 부르죠. 이 음누도 이제 저희 조상 계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도 저희의 조상 계열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여가 이제 북부여가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란은 이제 이민족이죠. 우리하고는 틀린 민족이 이제 완전히 거란입니다. 그래서 거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나라가 이제 대대로 그 중국의 맨 북쪽에 있던 나라가 연나라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산동반도 쪽에는 이제 대대로 이제 제나라가 있었죠. 제나라가 있었고 여기 우리나라는 백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나라하고 백제하고 제자가 같죠. 여기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이제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고 백두산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성은 이제 경주 신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